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끼가 40년 동안 내 손때가 묻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친구라면 그 아픔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친구에게 은퇴 자금을 맡길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친구가 권하는 땅을 두말 없이 사실 수 있나요? 여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정년 퇴직 후 손에 쥔 소중한 퇴직금을 노리고 첩근한 40년 지기 친구, 그리고 그 친구의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뻔했던 절체절명의 순간. 하지만 이 남자는 배신감에 눈물 흘리는 대신 싸늘한 이성을 되찾고 사기꾼 친구를 향해 통쾌한 역전극을 준비합니다. 내가 나를 호구로 봤다면 나는 너를 지옥으로 보내주마. 믿음이 탐욕으로 변질된 순간 우정은 끝나고 잔혹한 두뇌 싸움이 시작됩니다. 은퇴 자금을 노린 기획부동산 사기꾼, 친구를 역으로 털어먹은 한 노신사의 소름 돋는 참교육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철수 씨는 평생을 한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지난달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맞이했습니다. 남들은 이제 푹 쉬어라, 고생했다며 등을 두드려 주었지만 정작 철수 씨의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에 홀로 선 듯 스산하기만 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끊긴다는 공포,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막내 아들의 뒷바라지 걱정까지. 통장에 들어온 퇴직금 3억 원은 철수 씨에게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습니다. 이 돈을 지켜야 한다. 절대로 허투루 쓰면 안 된다. 철수 씨는 매일 밤 통장을 들여다보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세상이 흉흉하니 누구 말도 믿지 말자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고 말입니다. 그렇게 퇴직 후 무료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어이 김철수, 나야, 나 민호. 목소리 잊어버린 거 아니지? 민호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이었고 사회에 나와서도 서로의 소주잔을 채워주던 40년 지기 친구 민호. 한동안 지방에서 사업을 한다며 연락이 뜸했었는데 몇 년 만에 불쑥 연락이 온 것입니다. 반가운 마음에 철수 씨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 고급 일식집이었습니다. 민호는 번쩍거리는 명품 양복을 입고 테이블 위에는 외제차 키를 무심한 듯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야, 김철수.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냐? 퇴직했다더니 팍 사갔네. 사갔어. 민호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비싼 회 정식을 시키고는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에서 건설 사업이 대박이 났다는 둥, 이번에 강남에 빌딩을 하나 매입했다는 둥, 듣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쪼그라든 자신의 처지와 비교되어 철수 씨는 기가 좀 죽었지만 그래도 친구가 잘 살게 되었다니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술 기운이 좀 오르자 민호가 슬쩍 본론을 꺼냈습니다. 철수야, 너 퇴직금 받은 거 은행에 그냥 썩혀두고 있지? 요즘 금리가 얼만데 그걸 멍청하게 은행에 두냐? 물가 오르는 거 보면 그 돈 5년 뒤면 반토막이야. 철수 씨의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민이다. 뭐라도 해야 하는데 아는 게 있어야지. 민호는 의자를 바짝 당겨 앉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니까 내가 특별히 정보를 주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 안 해. 내가 이번에 경기도 외곽에 땅을 좀 매입해둔 게 있거든? 거기가 곧 그린벨트 풀리고 신도시 들어선다는 첩보가 있어. 지금 사두면 1년 안에 무조건 3배, 아니 5배는 뛴다. 3배, 5배. 철수 씨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3억이 15억이 된다니. 노후 걱정이 단번에 해결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보수적으로 살아온 철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야, 그런 좋은 땅이 있으면 내가 다 하지 왜 나한테 주냐? 민호는 쯧쯧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 친구야, 나는 이미 법인 명의로 한도 꽉 차게 샀어. 더 사고 싶은데 명의가 없어서 못 사는 거야. 남 주기는 아깝고 우리 40년 우정 생각해서 너한테 딱 한 필지 3억 원어치만 넘겨주겠다는 거잖아. 기회는 딱 이번 주까지야. 다음 주 되면 공고 뜨고 가격 천정부지로 솟는다. 민호의 확신에 찬 눈빛, 그리고 4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 철수 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친구가 설마 나를 속이겠어? 고등학교 때 도시락 반찬 나눠 먹던 그 민호인데? 그럼 한번 가보기나 할까? 다음 날 철수 씨는 민호의 차를 타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도심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한적한 야산 밑자락이었습니다. 공기도 좋고 바로 옆에는 2차선 도로가 시원하게 뚫려 있었습니다. 자, 봐라. 저기 도로 보이지? 저 도로가 확장되면서 이쪽으로 인터체인지가 생긴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상업지구로 바뀌어. 지금은 밭이지만 나중엔 빌딩 숲이 될 자리라고. 민호는 화려한 언변으로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주었습니다. 철수 씨가 보기에도 땅의 위치가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도로와 가깝고 평평하게 잘 다져진 땅. 이게 300평인데 평당 100만 원씩 딱 3억에 줄게. 주변 시세는 이미 200만 원 넘어. 너니까 반값에 주는 거야. 철수 씨는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 평생을 감사팀에서 일했던 직업병 같은 의심이 꿈틀거렸습니다. 민호야, 땅은 좋네. 내가 집사람이랑 상의 좀 해보고 내일 연락 줄게. 민호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지만 이내 사람 좋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큰돈 들어가는 건데 신중해야지. 하지만 서둘러야 해. 다른 투자자들이 줄을 섰어. 집으로 돌아온 철수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박의 꿈과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철수 씨는 아내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민호에게는 비밀로 하고 혼자서 다시 그 땅을 찾아가 보기로 한 것입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힘들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민호의 차를 타고 왔을 때는 5분 만에 쓱 둘러보고 가서 몰랐는데 혼자 찬찬히 걸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호가 보여준 땅은 도로 옆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도로와 그 땅 사이에는 얇고 긴 개울이 하나 흐르고 있었고 남의 땅으로 보이는 밭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즉 도로에서 그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이른바 맹지였습니다. 길이 없네? 길이 없으면 건축 허가가 안 날 텐데. 등골이 서늘해진 철수 씨는 당장 구청으로 달려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과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았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철수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그 땅은 개발 제한 구역, 즉 절대 농지로 묶여 있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신도시 개발 계획? 구청 직원에게 물어보니 금시초문이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그런 기획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립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둘째,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는 박민호 개인이 아니라 주대박 개발이라는 법인이었고 이 법인은 그 땅을 불과 한 달 전에 평당 10만 원에 샀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평당 10만 원짜리 맹지를 40년 지기 친구에게 평당 100만 원, 무려 10배를 튀겨서 팔아먹으려 했던 것입니다. 3억을 투자하면 3억이 되는 게 아니라 3천만 원짜리 쓰레기 땅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이 나쁜 놈. 내가 사람 새끼냐. 철수 씨는 구청 민원실 의자에 주저앉아 가슴을 쳤습니다. 배신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우리 우정이 고작 돈 몇 푼에 팔아먹을 정도로 가벼웠단 말이냐. 당장이라도 민호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지금 가서 화를 내봤자 민호는 나도 몰랐다고 오리발을 내밀거나 투자는 본인 책임이라며 비웃을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미 다른 먹잇감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당할 순 없다. 내 소중한 퇴직금을 노린 대가, 그리고 40년 우정을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철수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꼼꼼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민호를 역으로 이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꾼들이 가장 약한 골이 바로 탐욕을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철수 씨는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나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땅 내가 할게. 수화기 너머로 민호의 환호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잘 생각했다. 역시 내 친구 김철수 결단력 있어. 그럼 내일 사무실로 와서 계약서 쓰자. 근데 민호야, 내가 현장에 한 번 더 가봤거든? 땅이 참 마음에 드는데 하나 걸리는 게 있어. 걸리는 거? 뭐가? 민호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긴장감이 서렸습니다. 내가 은퇴하고 거기에 작은 물류 창고를 하나 지어서 임대업을 하고 싶거든.
근데 내가 보여준 땅 300평 가지고는 창고 짓고 트럭 들어가기에 좀 좁은 것 같아. 혹시 그 바로 뒤에 붙어있는 땅 있지? 그것도 같이 살 수 없냐? 그것까지 합치면 한 600평 되니까 딱 좋을 것 같은데. 철수 씨가 지목한 뒤에 붙어있는 땅은 민호가 보여준 맹지보다 더 깊숙한 곳에 있는 말 그대로 쓸모없는 자갈밭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아주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퇴직금 3억에다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담보 대출까지 받으면 한 7억까지는 융통할 수 있어. 기왕 하는 거 크게 하고 싶다. 내가 그 뒤쪽 땅까지 작업해서 나한테 한꺼번에 넘겨주면 안 되냐? 평당 120만 원까지 쳐줄게. 7억. 평당 120만 원. 민호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3억짜리 호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7억짜리 왕권이었던 것입니다. 민호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뒤쪽 자갈밭은 주인이 내놓은 지 오래된 악성 매물로 평당 5만 원이면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걸 평당 120만 원에 철수에게 넘긴다면 앉은 자리에서 수억 원이 남는 장사였습니다. 야, 김철수. 너 통 크다. 좋아, 내가 친구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근데 그 땅 주인이고 집이 세서 설득하려면 내가 돈을 좀 먼저 들고 가야 해. 계약금이랑 중도금까지 내가 먼저 처리해서 명예 가져올 테니까 너는 다음 주에 7억 들고 와서 도장만 찍어. 알았지? 민호는 철수 씨가 마음이 변할까봐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민호는 바빠졌습니다. 철수 씨가 요구한 뒤쪽 땅을 확보해야 했으니까요. 민호는 자신이 가진 돈을 다 털고 그것도 모자라 사채까지 끌어다가 그 자갈밭을 샀습니다. 어차피 일주일 뒤면 철수에게 7억을 받으니 사채이자 며칠 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김철수 이 멍청한 놈. 창고는 무슨 창고야. 맹지에 건물을 어떻게 짓는다고. 7억 꿀꺽하고 나는 해외로 튀면 그만이다. 민호는 평당 5만 원짜리 땅을 급하게 사들이느라 웃돈을 얹어주며 평당 2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래도 철수에게 120만 원에 팔면 6배 남는 장사였으니까요. 그렇게 민호는 자신이 가진 현금과 빌린 돈을 모두 쏟아부어 철수 씨가 지목한 땅을 매입 완료했습니다. 이제 철수 씨와의 계약 날만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약속한 계약날 아침, 민호는 강남 사무실에 앉아 철수 씨를 기다렸습니다. 계약서도 미리 다 꾸며놓았고 인감도장도 꺼내놓았습니다. 오전 10시가 지나고 11시가 지나도 철수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 자식이 왜 안 와? 늦잠 자나? 초조해진 민호가 계속 전화를 걸던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철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철수 씨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죄인처럼 쭈뼛거리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당당하고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철수야. 왜 이제 와? 돈은? 준비됐어? 민호가 반가운 척 달려나가며 물었습니다. 철수 씨는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민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민호야, 나 그 땅 안 산다. 뭐? 안 산다고? 무슨 소리야 그게. 너 때문에 내가 그 뒷땅까지 다 사놨는데.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알아봤는데 거기 맹지더라. 건축 허가가 안 난대. 너는 부동산 전문가라는 놈이 그것도 모르고 나한테 창고 지으라고 했냐? 철수 씨의 말에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구청에 다 손 써놨어. 허가 나게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계약하자고. 민호가 다급하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피식 웃으며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바로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민호야, 내가 평당 10만 원에 산 땅을 나한테 100만 원에 팔려고 했더구나. 내가 아무리 늙어서 감이 떨어졌다지만 40년 친구 등골을 그렇게 빼먹으면 안 되지. 민호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게 들통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철수야, 그게 오해다. 나는 시세를 말한 거고. 오해는 무슨. 그리고 내가 이번에 무리해서 산 그 뒷땅 말이다. 그거 사느라 사채 썼지? 내가 오면서 보니까 내 사무실 앞에 덩치 큰 형님들이 어슬렁거리던데 너 찾으러 온 거 아니냐? 민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철수 씨가 계약을 안 해주면
민호는 그 쓸모없는 자갈밭과 맹지를 떠안은 채 사채 빚에 깔려 죽을 판이었습니다. 철수야, 친구야, 제발 살려주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귀신에 씌었었나 봐. 이번만 계약해주라. 내가 평당 120만 원은 너무했고 그냥 원가해줄게. 제발. 민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철수 씨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빌었습니다. 40년 우정을 운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호야, 우정은 내가 먼저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나는 내 퇴직금 3억으로 우리 아들 장가 보내고 시골 내려가서 조용히 살 거다. 너는 그 좋아하던 땅 실컷 가지고 부자 되라. 그 땅에 농사라도 지으려면 물이 필요할 텐데 맹지라서 수도 연결도 힘들 거다. 수고해라. 철수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민호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철수 씨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사무실 밖으로 나오자 파란 하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감수했네. 철수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친구를 잃은 건 가슴 아프지만 자신의 노후와 가족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그 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민호는 사채 빚을 갚지 못해 사무실을 빼고 잠적했다고 합니다. 그가 사들인 땅은 경매로 넘어갔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맹지라 몇 번이나 유찰되어 헐값에 팔렸다고 하더군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처럼 친구의 돈을 탐냈던 민호는 결국 자신의 꾀에 넘어가 모든 것을 잃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3배 오른다는 정보가 진짜라면 제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여러분에게 알려줄 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빚을 내서라도 혼자 먹겠지요. 혹시 지금 누군가가 달콤한 말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노리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사이에 설마라는 방심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한순간에 허공으로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내 손으로 떼어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고 진정한 우정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철수 씨는 그 후 시골의 작은 텃밭이 딸린 집을 구해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친구가 권했던 수십억 대박의 꿈보다 내 손으로 상추 뜯어먹는 소박한 오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믿었던 친구의 배신에 눈물 흘리기보다 현명한 대처로 자신의 인생을 지켜낸 철수 씨의 통쾌한 사이다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